마법의 스프, 미하엘 엔데 지음. 옛날 옛적에 높은 산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두 왕국이 있었다. 사람들은 양쪽 나라를 오른쪽 나라와 왼쪽 나라라고 불렀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두 왕국 사이에 있는 높은 산은 기어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아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없었고 양쪽 나라의 왕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두 왕에게는 오히려 여러모로 편한 일이었다. 오른쪽 나라 왕은 카무펠이었고 왼쪽 나라 왕은 판토펠이었다. 물론 이 두 왕에게는 왕국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왕비가 있었다. 오른쪽 나라의 왕비는 카멜레였고 왼쪽 나라의 왕비는 판티네였다. 양쪽 왕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다. 카무펠 왕과 카멜레 왕비는 여름이 되면 왕실의 정원에서 미니 골프를 쳤고 겨울이 되면 궁전 안에서 카드놀이를 했다. 반면 판토펠 왕은 여름이 되면 판티네 왕비와 함께 배드민턴을 쳤고 겨울이 되면 궁전 안에서 주사위 놀이를 했다. 두 왕국은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쪽 나라 왕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기를 낳았다. 카멜레 왕비는 공주를 낳았고 판티네 왕비는 왕자를 낳았다. 공주는 프랄리네라는 이름으로 왕자는 사피안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양쪽 나라에서는 친척들에게 아기의 세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각각 띄웠다. 왕과 왕비의 친척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복잡했던 나머지 어느 옛날 이야기에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공교롭게도 두 왕실에는 똑같이 13촌뻘 되는 고모가 있었는데 양쪽 모두 그 고모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제르펜티네 이르비쉬였는데 아주 먼 나라에 살고 있었다. 알려져 있는 직업은 비록 사육사였지만 실제로는 성질이 몹시 고약한 마녀였다. 두 나라에서 모두 초대받지 못한 마녀 고모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참을 수 없어. 한쪽 나라만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야.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두고 봐.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들 테다. 화가 잔뜩 난 마녀 고모는 마법의 불꽃 의자에 앉아 세례식이 열리는 양쪽 나라로 출발했다. 원래 성질이 고약한 마녀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나 아기 세례식에 동시에 참석해서 춤을 출 수도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오로지 그들 자신들만이 안다.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양쪽 나라의 왕과 왕비는 세례식 날 생각지도 못한 마녀 고모가 나타나자 무척 당황했다. 사랑하는 고모님, 저희가 그만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공주가 태어난 후 워낙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맹세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카무펠 왕이 황급히 말했다. 그 순간 너머 왕실의 판토펠 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모님.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카멜레 왕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녀 고모의 양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산 너머 왕실의 판티네 왕비도 똑같은 말을 했다. 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멋진 선물을 하나 준비했네. 마녀 고모가 양쪽 나라의 왕과 왕비에게 말했다. 그녀는 오른쪽 나라의 왕과 왕비에게 도자기로 만든 냄비 하나를 건네주었다. 냄비 표면에는 아름다운 파란색 국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국자에는 또 다른 냄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다시 아주 작은 국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냄비와 국자 그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것은 보통 냄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냄비라네. 지금은 보통 냄비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일단 냄비와 한 짝이 되는 국자로 저어주기만 한다면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은 스프가 이 안에 가득 담기게 될 거야.
배고픈 사람들이 잔뜩 먹어댄다고 해도 수프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다네. 이 말을 들은 카무펠 왕의 눈이 어느새 휘둥그레졌다. 카멜레 왕비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맞는 국자는 어디에 있나요? 그건 자네들이 직접 찾아봐. 같은 시각 마녀 고모는 왼쪽 나라의 왕과 왕비에게 도자기로 된 국자를 건네주었다. 그 국자에는 아름다운 파란색 냄비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국자가 그려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림이 이어졌다. 이것은 보통 국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국자라네. 지금은 보통 국자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일단 이 국자와 한 짝이 되는 냄비를 찾아 이 국자로 휘젓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스프가 그릇 안에 가득 담기게 될 거야. 굶주린 사람들이 잔뜩 먹어댄다고 해도 절대로 스프가 줄어들지 않는다네. 이 말에 판토펠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판틴의 왕비가 물었다. 그럼 이 국자에 맞는 냄비는 어디에 있나요? 그건 자네들이 직접 찾아봐. 그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마법의 불꽃 의자에 앉더니 양쪽 나라에서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아주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이야기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된다. 마녀 고모가 떠나고 난 뒤 양쪽 나라엔 국자와 냄비만 달랑 남았다. 양쪽 나라 왕과 왕비는 갑자기 몰려든 시커먼 먹구름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이 선물을 어떻게 쓸까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 보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처음에 판토펠 왕 부부는 성 안에 있는 냄비를 모조리 꺼내어 마녀 고모가 준 국자로 그 안을 휘저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어떤 냄비에서도 수프는 나오지 않았다. 카무펠 왕 부부 역시 온 나라의 국자들을 몽땅 찾아내 마녀 고모가 선물한 냄비 안을 휘저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국자일까? 분명 아주 특별한 국자겠지? 부인 생각에도 그럴 것 같지 않소? 카무펠 왕은 근심 어린 얼굴로 왕비에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분명 냄비 속에 그려져 있는 그 국자와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부인 정말 대단하구려. 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같은 시각 판토펠 왕도 판틴의 왕비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떤 냄비일까? 아주 특별한 냄비겠지? 그럴 것 같지 않소 부인? 분명 국자에 그려져 있는 그 냄비일 거예요. 당신 정말 천재구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양쪽 나라의 왕들은 신하를 각각 다른 나라로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왼쪽 나라의 신하는 국자 안의 냄비, 그 냄비 안의 국자,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는 냄비를 찾아 나섰고 오른쪽 나라의 신하는 냄비 안의 국자, 그 국자 안의 냄비,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는 국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찾아가 보았는데 우연하게도 서로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가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들은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인데 그 냄비 안에 국자가 그려져 있고 그 국자 안에 다시 냄비가 그려져 있는 아니면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인데 그 국자 안에 냄비가 그려져 있고 그 냄비 안에 다시 국자가 그려져 있는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이 냄비인지 국자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차마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점점 더 먼 곳으로 갔다. 양쪽 나라의 왕과 왕비는 골치 아픈 생각을 이제 그만두었다.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나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는 다른 귀중한 물건들과 함께 유리 진열장 속에 넣어두었다. 냄비와 국자는 서서히 먼지가 쌓여갔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사피한 왕자와 프랄린의 공주는 둘 다 아름답고 총명한 아이들로 자라났다. 어느 날 왕자와 공주는 궁전 안에서 지내기가 너무 따분하게 느껴져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갔다. 산꼭대기에서 두 아이는 처음으로 마주쳤다. 둘은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금세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 두 아이는 높은 산꼭대기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산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는 자신들의 세례식 선물이었던 국자와 냄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다.
우리 궁전 안에 냄비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국자가 그려져 있고 그 국자 안에 냄비가 그려져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림이 이어져 있는 거야. 우리 궁전 안에는 국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냄비가 그려져 있고 그 냄비 안에 국자가 그려져 있어.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지. 프랄린의 공주의 말에 이어서 사피안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네. 냄비와 국자를 한데 모아 놓으면 되잖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프랄린네. 우리 각자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려보자. 그들은 입맞춤을 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양쪽 나라의 왕과 왕비는 왕자와 공주가 들려주는 새로운 소식을 귀담아 들었고 이내 고민에 쌓였다. 사피안, 넌 아직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같구나. 장차 어떤 왕이 될지 걱정이다. 우리에게 국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야지. 판토펠 왕이 근심 어린 눈으로 왕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왜요, 아버님? 그쪽에서 우리에게 국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냄비를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게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왕자야. 판틴의 왕비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냥 서로 합치면 되잖아요. 합치면 된다니. 일찍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항상 유념하도록 하라. 판토펠 왕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한편 오른쪽 나라의 왕실에서는 카무펠 왕이 공주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냄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나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도 몰랐더란 말이냐? 그래가지고서야 한 나라의 공주가 될 수 있겠느냐, 프랄린네. 왜요, 아버님? 그걸 몰라서 묻는 거냐? 이제 우리에게 냄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쪽에서 우리에게 국자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게다. 이를 망쳤어. 이 한심한 것. 화가 난 카멜레 왕비가 펄쩍 뛰었다. 그냥 서로 합치면 되잖아요. 그냥 합치면 된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란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라. 카무펠 왕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양쪽 나라의 왕자와 공주는 슬픔에 잠기고 말았다. 판토펠 왕은 판틴의 왕비만 참석할 수 있는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시각에 카무펠 왕도 카밀레 왕비와 둘만의 비밀회의를 열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오. 판토펠 왕이 말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오. 카무펠 왕이 말했다. 국자가 그려진 냄비를 손에 넣기만 한다면 왕실과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판틴의 왕비가 말했다. 냄비가 그려진 국자를 손에 넣기만 한다면 왕실과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카멜레 왕비가 말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문제였다. 그러나 양쪽 나라에서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이상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런 와중에도 양쪽 나라 왕자와 공주는 계속 산꼭대기에서 몰래 만났다. 왕자와 공주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었다. 어느 날 판토펠 왕과 공안을 산책하던 판틴의 왕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왕비는 혹시라도 나쁜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봐 입술을 왕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다. 우리에게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가 없는 한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저쪽에서도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가 없는 한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거야 그렇소만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들에겐 아무 쓸모없는 국자가 그려진 냄비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하,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려. 이제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는 우리 것이나 다름없소. 왼쪽 나라에는 나랏돈을 아끼기 위해 내무부 대신과 외무부 대신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발두인 비클링인데 사람들은 그를 대신이라고 불렀다. 대신은 양면으로 바꿔 입을 수 있는 윗옷이 하나 있어서 각 임무에 따라 윗옷을 뒤집어 입었다. 외무부 대신으로 일할 때는 빨간색 바탕에 까만색 줄무늬가 있는 쪽으로, 내무부 대신으로 일할 때는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쪽으로 바꿔 입었다. 어느 날 판토펠 왕이 그를 찾았다. 그는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의 옷을 입고서 나타났다. 비클링 대신, 그게 아니오.
오늘 내가 대신을 부른 것은 대외적인 일 때문이요. 당황한 비클링은 얼른 윗옷을 뒤집어 입었다. 전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외무부 대신으로 변한 비클링이 머리를 조아렸다. 비클링 대신, 그게 아니요. 이번에는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아예 그 윗옷을 벗도록 하시오. 비클링은 재빨리 윗옷을 벗었다. 그러고 나서 흰색 수염을 붙이고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낡은 누더기로 갈아입었다. 그는 금세 장사꾼의 모습이 되었다. 비클링은 왕에게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전해 듣자마자 갖가지 가재두굿들이 들어있는 수레를 끌고서 산 왼쪽으로 빙 돌아 오른쪽 나라로 출발했다. 카무펠 왕의 궁전 앞에 다다르자 비클링은 크게 소리쳤다. 물건 사고 팝니다. 비싼 값으로 쳐드리고 싼 값으로 팔겠습니다. 어서 나와 구경하세요. 오른쪽 나라의 신하들이 하나둘씩 낡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비클링은 그들이 갖고 온 물건을 비싼 값으로 쳐주거나 새 물건으로 교환해 주었다. 신하들은 마음속으로 장사꾼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내심 그와 거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때 마침 카멜레 왕비가 궁전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신하들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 왕비는 새 물건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낡은 냄비를 들고 궁전 밖으로 나갔다. 왕비님, 혹시 궁 안에 국자와 냄비 그림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는 이상한 냄비가 있지 않은가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그냥 두시면 뭐 하겠습니까? 제게 가져다 주시면 값을 듬뿍 쳐드리던가 새 물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비클링이 말했다. 아니, 그 냄비는 절대 팔지 않을 거요. 아, 나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저 왼쪽 나라에 있는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를 가지고 오시오. 돈을 듬뿍 쳐주던가 뭐든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으로 바꿔주겠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왕비님. 저쪽 나라에 가서도 이미 물어보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국자를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비님께서 그 냄비를 그냥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게 팔면 돈이라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아니, 합리적인 것은 내가 제안했던 것뿐이요. 난 절대로 이 냄비를 내주지 않을 생각이요. 저쪽에 있는 국자는 영영 아무런 쓸모도 없는 폐물이 될 거요. 그러니 지금이든 나중이든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시오. 그제야 비클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아채고 다시 왼쪽 나라로 돌아갔다. 물론 이번에도 산 왼쪽으로 빙 돌아서 갔다. 판토펠 왕과 판틴의 왕비는 빈손으로 돌아온 비클링에게 크게 화를 냈다. 특히 카무펠 왕과 카멜레 왕비에게 더욱 분통을 터뜨렸는데 심지어는 카무펠 왕 부부는 도무지 합리적인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 사이에 카무펠 왕과 카멜레 왕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는 둘만의 비밀 회의를 소집했다. 사실 변장하고 왔던 그 장사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를 손에 쥘 수 없다면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 역시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건 당신 말이 맞소. 카무펠 왕이 카멜레 왕비의 말에 동의했다. 아무 소용없는 저 냄비를 귀중한 그 국자와 맞바꾸면 어떨까요?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그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소. 당신 정말 대단하구려. 카무펠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른쪽 나라에도 내무부 대신과 외무부 대신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 명의 신하가 있었다. 이름은 쿠니베르트 크라푸스프이고 사람들은 그를 대신이라고 불렀다. 그 윗옷도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왼쪽 나라 대신과는 정반대로 내무부 대신일 때는 빨간색 바탕에 까만색 줄무늬가 있는 쪽으로 외무부 대신일 때는 까만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쪽으로 뒤집어 입었다. 어느 날 그가 카무펠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외무부 대신의 자격인지 내무부 대신의 자격인지 헷갈려서 윗옷을 입지 않고 돌돌 말아 팔에 걸치고 갔다. 크라푸스 대신 공식적인 나랏일을 해야 하니 어서 그 옷을 입으시오. 당황한 크라푸스는 얼른 윗옷을 입었다. 빨간색 바탕에 까만색 줄이 있는 쪽이었다.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그게 아니오. 크라푸스 대신 이번에는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어서 그 옷을 뒤집어 입으시오. 크라푸스는 허둥지둥 윗옷을 뒤집어 입었다. 카운펠 왕이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었고 곧이어 카멜레 왕비는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를 여러 겹의 신문지로 잘 싸서 그의 배낭 속에 넣어 주었다. 크라푸스 대신은 배낭을 메고서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산 오른쪽으로 빙 돌아가서 판토펠 왕과 판티네 왕비가 있는 성에 도착했다. 그는 왕과 왕비에게 서로 가지고 있는 국자와 냄비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왕과 왕비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고 비밀회의를 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를 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는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가 우리에게 아무 없는 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요. 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정말 예리한 판단력을 갖고 있군요. 판티네 왕비는 판토펠 왕의 말을 듣고 무척 놀라워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보다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요. 그러니 결론은 간단하지. 맞아요. 쓸모없는 국자 대신에 귀중한 냄비를 받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해요. 현명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소. 더 이상 주저하지 맙시다. 판토펠 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왼쪽 나라 왕과 왕비는 국자가 그려져 있는 냄비를 크라푸스를 통해 넘겨받았고 크라푸스는 냄비가 그려져 있는 국자를 건네받았다. 크라푸스는 결과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산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고국으로 갔다. 양쪽 나라의 왕과 왕비는 처음엔 서로 물건을 교환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바꾼 물건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상대 나라 때문에 자신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적개심을 품었다. 저쪽 나라 사람들은 솔직하지도 않고 도덕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런 작자들과는 이제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어. 양쪽 나라에선 똑같은 말을 하며 분을 사겼다. 그리고 더 이상 서로 외교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상대 나라에 각각 보냈다. 이로써 양쪽 나라의 외교 관계는 끊기고 말았다.